안녕하세요, 강사모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돼지열병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돼지열병 하는데 돼지열병이 도대체 뭔가요? 그 돼지열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보다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돼지열병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돼지열병이 어떤 건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이 지금 4차로 또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파주까지 또 이제 침투한 걸로 해서 또 한 번 더 또 나오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돼지열병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열병이라는 것은 아프리칸 스와인 페버라고 해서, 돼지열병은 질병에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으로 직접 전파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고병원성 바이러스로서 되게 이제 고병원성이라면 되게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런 감염이 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을 의미하고요. 외국에 있는 문헌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돼지가 이제 붉은 점들이 이렇게 나다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복부나 이런 데서 막 점이 나고, 그리고 또 이동하거나 이러면 전파가 되고, 또 이런 소세지나 햄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전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들이 해외 문헌들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본 바에 따르면 이 질병은 감염이 되면 돼지의 분비물인 눈물, 침, 분변 등에 의해서 직접 전파되고, 잠복 기간은 평균 4일에서 19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질병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야생의 돼지나 돼지 등 돼지과의 어떤 동물에게는 감염이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고열, 식욕부진, 기립이 불능한 것과 그리고 구토, 피부 출혈 등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하는 질병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E는 이 질병이 발생되는 즉시 자신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돼지와 관련된 국제 교육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언제 발병했나요? 처음 발병은 8월 17일 오전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부가 신고가 들어와서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양동 농가에서 확정 판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4번째 이 발병을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7일 경기도 파주,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병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인천, 강원에 48시간 동안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했는데요. 이동을 통해서 돼지 열병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되고, 또 이 돼지들이 살처분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상황이 정말 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열병에 대한 이제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 육류, 햄, 소세지 등의 축산물을 해외로 가져오지 말고 휴대하여 입국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생존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육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감염원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고요. 휴대한 어떤 동물이라든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이제 반입하게 되면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서 농장에 엄격한 이제 방역 차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돼지열병에 대한 이제 임상 증상을 좀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돼지의 이상 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이제 이상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되고, 돼지에게 이제 음식을 먹이거나 할 때는 열 처리되지 않은 잔반은 이제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돼지의 주기적인 어떤 임상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에 의해서 이런 열병들이 또 감염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여행 갔다 와서 농장 출입을 삼가해야 된다든지, 또 뭐 해외에서 입었던 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세탁하고 개인 위생에 어떤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입국 시에는 이제 검역본부에 신고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제 돼지열병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피부의 어떤 출혈이라든지 괴사의 어떤 소견, 그리고 혈액성 점성의 어떤 거품이 이 비강 코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비물 같은 경우, 그리고 사지 말단부의 복부에 발생한 어떤 출혈 통해서 그 죽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돼지가 이렇게 겹쳐 있고 비강에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귀에 그 점상 출혈 소견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이런 열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이제 뭐 문화축제라든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이런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정부기관에 진행했던 행사들이 거의 이제 취소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10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들을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에 있는 인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인원들 이동하면서 돼지 열병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옮기게 되면 또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들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이번 다가오는 이제 가을에는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 기관에서 지금 이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 그리고 4060으로 의심되는 이런 가축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방역에 어떤 신고를 해달라라는 요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고, 우리나라가 참 이런 뭐 AI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뭐 이웃분들도 많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참 이번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잘 조치되길 바라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게 우리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보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또 우리가 농장을 출입한다든지 어떤 액션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주의하고 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은 돼지 열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